아직도 자녀와 함께 잠을 잔다고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편해서. 자녀가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대문 앞 계단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그런다고요? 핸드폰 사용 시간이 너무 많아 부모님을 걱정시킬까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디에서 핸드폰을 해야 마음 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부모님들은 핸드폰을 계획성 있게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도 참고 운전할 때도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도 필요한 것 이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자녀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들은 절대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막는 것보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랑을 쏟고 계시는 이유가 맞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아직도 자녀와 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한 방에서 같이 주무시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애랑 나는 친해요. 다른 집처럼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 애는 저한테 다 말해요. 친하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이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 아직 나한테 의지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사이는 예전처럼 가깝다. 당신은 혹시 안정으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예전엔 잘 안겼는데, 내가 안으면 좋아했는데, 자기 전에 꼭 이야기하고 잤는데, 같이 목욕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 말들을 다시 읽어보면 모두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이가 좋아하나요? 당신이 좋아하는 건가요?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맞지만 여기서 좋아한다는 건 서로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감정을 얘기합니다. 중학교 2학년 딸에 대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엄마 딸이 아니라 친구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얘기입니다. 아빠랑 아들은 스킨십이 중요하잖아요. 문 닫으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이 방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다 오픈이에요. 숨길 게 뭐 있어요. 아이는 샤워하는 중에도 문을 잠그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떤가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다른 사랑으로 변해갑니다. 사랑은 같은 사랑이지만 이름이 서로 다른 사랑입니다. 사랑이 통제가 되고 관심을 가지는 일이 감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밀함 또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말이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변화 또한 정작 부모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 널 위해서라고, 내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말하는 진심은 때로는 아이를 숨막히게 합니다. 아이들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날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아빠가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불편하고 싫어도 벗어나고 싶어도 입을 다물고 참습니다. 아이도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부모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아이는 나를 불편해하지 않는구나. 아직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하지만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침묵이 자녀가 우리에게 보내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신호입니다. 사춘기를 생각하면 예민해지는 시기이고 반항하는 시기이며 갑자기 까칠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춘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된 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는 많은 혼란들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나만의 공간은 어디지? 이런 질문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아이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서운하지만 바로 부모님과의 거리입니다. 요즘 우리 애가 말을 안 해요.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고민들 중 하나입니다. 무관심하다거나 반항해서가 아니라 거리를 두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두 마음은 전혀 모순된 마음이 아닙니다. 아이는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와 아직도 한 방에서 주무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혹시 당신도 그러신가요? 왜 그러시나요? 집이 좁아서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물론 상황에 따른 물리적인 이유도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서 아이들과 저는 외로울까봐 같이 자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뿐인가요? 혹시 이런 마음도 있지 않나요? 아이 옆에 있어야 안심이 돼서. 아직 아이니까. 외로운 건 아이일까요? 아니면 부모일까요? 아이가 느끼는 것들. 한 방에서 자는 아이는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몸이 변하고 있고, 목소리가 변하고 있고, 체형이 변하고, 냄새가 변하고 있어 불편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아이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눈길과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부모인데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부모인 우리만 느끼는 생각입니다. 혹시 엄마가 볼까봐, 혹시 아빠가 들어올까봐 항상 긴장합니다. 엄마는 나랑 있으면 좋다는데, 내가 싫다고 하면 엄마가 서운해할 텐데,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이게 정상인지, 다른 아이들도 그런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들로 아이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이 말없이 아이의 마음속에 쌓입니다.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혼자 있으면 그냥 더 좋은 것 같고,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으셨나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서운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참습니다.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자녀와 멀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잘 분리되어 성장하고 나면 훌쩍 자라서 다시 부모님 곁을 파고듭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 그 거리를 이해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이 듭니다. 느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 어려. 우리 애는 아직 괜찮아. 그렇게 자녀는 자라고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가족들 모두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얌전하고 부모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 화살들이 모두 자녀가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이제야 밖으로 나온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계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계 없는 상황들로 힘들어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과 친구들,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관계도 위태로워집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나와 너의 구분, 나의 영역과 너의 영역을 나누는 것, 나의 몸과 너의 몸을 구분하는 것과 생각과 생각을 존중하는 선을 말합니다. 이 선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경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뭘 숨겨? 이 말이 익숙하신가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도 필요합니다. 그게 건강한 성장입니다.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만나는 곳입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켜고 혼자 누워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원하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곳. 그 방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합니다.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꿈을 찾아갑니다. 방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늘 함께 있다면 아이는 그 시간을 가질 수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며 외롭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게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아이에게 채우게 하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친구가 아니며 배우자도 아닙니다. 자라나고 독립하고 언젠가는 떠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일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리가 결코 부모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다면 서로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는 아이가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시기. 그 과정에서 아이는 부모와는 다른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아닌 나의 가치관과 부모님이 바라는 꿈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꿈. 바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옆에 있다면 아이는 혼란스럽습니다. 나와 부모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지, 부모가 원하는 건지, 그리고 그 혼란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에게 신체의 변화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방에서 잔다면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성장을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내 몸은 부끄러운 거야. 나는 이상한 거야. 이런 생각들이 아이의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또한 경계가 없는 관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밀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는 독립할 수 없고 부모는 놓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고 부모는 집착하게 됩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친구 같은 사이라서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엄마 옆에서 잤다. 엄마는 나랑 있는 게 좋대.
나도 좋은 것처럼 웃었다. 하지만 진짜로는 너무 답답하다.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문을 닫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그런데 그런 말하면 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엄마를 피하고 싶어 한다. 나는 나쁜 딸인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소 뒤에 숨어 있던 딸의 불편함과 괜찮다는 마음 속에 진짜 마음을. 딸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사랑하니까 참고 있었던 거예요. 중학생 아들과 같은 방을 쓰는 아버지는 남자끼리는 괜찮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방학에도 집에 오는 일도 전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놓쳤던 거예요.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는 진심이었고 아이를 사랑하고 위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과 부모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관계는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아이의 괜찮아는 정말 괜찮았을까요?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을까요? 아이의 방은 진짜 아이의 것인가요? 그 방의 문을 자유롭게 닫을 수 있나요? 아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정말로 혼자 있을 수 있나요? 아이가 조금씩 거리를 두려 할 때, 방문을 닫으려 할 때, 당신은 그 신호를 느낄 수 있나요? 외면하고 있나요? 친하다는 말 속에 집착이 숨어 있진 않나요? 아이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해. 아이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친밀함과 집착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당신은 제대로 읽고 있나요? 아이가 거리를 두려는 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문을 닫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 당신을 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당신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의 외로움을 아이에게 채우게 하고 있진 않나요? 아이가 책임져야 할까요? 당장 모든 걸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 혼자 방 쓰고 싶어? 너 혼자 자고 싶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아이의 대답이 무엇이든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으면 노크 없이 열지 마세요. 뭐하니? 라고 물으며 갑자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걸 존중해 주세요. 문을 닫는다고 해서 아이가 당신을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조금만 멀어지세요.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서로를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대답을 짧게 할 때, 아이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때, 아이가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할 때, 그건 반항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외로우실 겁니다. 아이가 더 이상 당신 곁에 늘 있지 않다는 게 서운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 외로움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다루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당신의 삶을 채워가세요. 아이는 당신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친하다고 먼저 말하지 마세요. 왜 방문을 닫는지 먼저 물어보지 마세요. 당신도 아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지금 당장의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친밀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친밀함은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덮는 이불 채널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노력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